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이 행복했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일한 걸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는지, 네,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36년을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세월 이렇게 후회 되돌이켜 보면은 행복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냐 안 하냐 그런 거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일을 했는데, 이제 후회되는 점이 있느냐 됐을 때는 후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자기가 뉘우치고 반성하는 걸 이제 우리가 후회라고 하는데, 그런 거죠. 제가 네가 열심히 일을 했느냐 했을 때 100점 만점에 스스로 90점은 주는 것 같고, 일을 잘 했느냐 했을 때는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일을 지혜롭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한 5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음 분이 얘기에 참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각자 점수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했냐, 잘했냐, 지혜롭게 했냐. 예. 뭐 점수로 안 해도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또 어려운 게 우리 삶이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직장 생활은 당연히 뭐 힘들고 어렵고 목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늘 부족함 느끼면서 일했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회복지사 아니고 뭐 의사였던 교사였던 정치인이었던 아마 이제 힘들었던 사회생활이라는 것, 직장생활이라는 건 그건 현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일을 했던 것이 내가 선택한 일이고, 또 그 일은 내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 관계없이 그래도 이거는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을 지원해주고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보람이 있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반면에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잘 못 도와드렸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분들도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직업적인 성취에 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이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경험들하고, 또 공공기관에 와서도 연수원이 교육을 잘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했다라는 이야기 들 때는 분명히 그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30일지 10일지는 잘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건 뭐 분명히 그건 아쉬운 부분들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얼결에 대학을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와서 사회복지사가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는 그냥 직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의 경우에는 잘 나가던 교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를 하게 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후회보다는 반성,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그런 책임감과 나를 계속 돌아보면서 배우는 그런 것이 더 큰 것 같고, 후회는 좀 그렇고. 행복하셨냐 그러면 행복은 불행의 다른 면인 것 같아요. 항상 만족하면 행복한가? 그렇지도 않고, 고통 속에도 행복이 있을 수 있고, 아무런 고통이 없어도 우리가 void하다고 느끼잖아요. 허탈감, 외로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신가라는 질문이 좀 답하기가 주저하게 된다. 그보다는 항상 돌아보게 되고 더 성실하게 해야 될 텐데, 계속 저 자신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또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하실 때 가족들이나 주위 친구들이 그때 어떻게 바라보셨던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아까 뭐 월급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면, 그 당시에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선배님들을 바라보셨을지. 그런데
주변에서 가족들이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사회복지기관에서 또 뭐 태화가 그때 당시에 좀 잘 알려져 있어서 태화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들 저 주변에서는 만족해 하셨어요. 대신에 일을 하셨던 어머니는 좀 많이 걱정하셨어요. 많이 힘들 텐데 특히 또 정신장애인 분들을 재활을 돕는 일을 하는 걸 제 어머님도 조금 아셨기 때문에 염려도 많이 하시고 뭐 걱정하셨는데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 뭐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가 어렵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주변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쪽에서는 크게 이렇게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소장께서 이제 학교에 계셨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사회복지사로 하고 네.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나 주위 어땠을까요? 네. 네. 다들 쌍수를 들고 말렸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 옆에 있고 싶었고 교사들도 주변의 교사들이 제가 이제 문제아라고 하는 애들하고 같이 데리고 와서 자기도 하고 같이 먹고 점심시간에도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교실에서 애들하고 같이 먹거든. 반찬이 없이 밥을 먹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걸 보고 나는 학교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건방지게 나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결심을 했는데 그때 해필 IMF 때 저희 집이 이제 폭망해가지고 진짜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한 시기였고 가족들이 다 말렸어요. 제가 그때 케이블 TV에 제 영어, 잉글리시, 뭐 미들 스쿨 잉글리시 막 이런 쇼도 가지고 있었고요. 해설 강의로 해서 굉장히 날리고 있던 참이어서 다들 말리는데 이제 그때 그 제가 존경하는 김 무슨 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신음소리와 그걸 들었으면 글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가야 되나벼. 근데 또 거창고등학교를 갔더니 그 이제 10계명이 있어요. 거기 중에 가족이 말리면 더더욱 가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로 가야겠구나. 그리고 맞죠. 뭐. 나중에 또 가족들은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온전시키는 체제 유지 회색 분자다라고 하면서 네, 저를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색 분자가 더 끈질기게 오래 간다. 두고 봐라. 니들이 부러져도 나는 끝까지 남을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어떠셨는지. 어떻게 나는 특별한 뭐 에피소드가 없고 네, 네. 그냥 네. 뭐, 네. 그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 주위에 뭐 만류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들 제가 네. 그 대학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네. 10년 늦게 네. 대학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대학을 갔고 졸업하고 또 나의 진로를 내가 선택한 거니까 네. 네. 굳이 뭐 주위에서 네.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건 이제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이미 있으셨던 상태에서 진로를 정하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대해서는 어쨌건 제가 뭐별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네네네. 네. 소장님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아동 시설에서 일하실 때 급여 안 받고 일을 시작하셨다고 이장님. 이명우 들었는데, 이장님. 네, 이장님. 아동 시설에서 일하실 때 처음에 무작정 찾아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나중에 편집하라고. 그게 뭐 라떼 네. 옛날이야. 그런데 결국 이거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후배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지. 왜냐면은 나 때는 네. 그러니까 졸업하면서 이제 진로 고민들을 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요즘 이제 졸업생들은 대기업 뭐 재단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 공사 이런데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뭐 다 개인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는 이제 4학년 2학기 때 생각이 제가 진로 정할 때 기준이 급여가 좋아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근무 환경이 좋아야 된다. 요거 다 이제 빨간 거로 X하고 급여가 가장 안 좋았으면 좋겠다. 근무 환경도 안 좋았으면 좋겠다.
비전도 없으면 좋겠다. 여기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회복지사는 마땅히 그런 데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지. 100% 편집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선서문 두 번째 문단이 그거예요.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러면은 사회복지사는 바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조금 이제 되기 시작하는 데고 거주 시설은 여전히 수십 년 전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나 그 이용자 입주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보모라고 그랬는데 거의 24시간 거기서 근무를 하는 체제였고 호봉제도도 없고 근무 환경 너무 열악하고 급여는 뭐 종합사회복지관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뭐 비전도 없죠. 대개 원장, 시설장은 설립자고 또 체계도 간단해요. 원장, 총무, 그다음에 평직원인데 총무는 그렇게 편집해야 된다니까. 총무는 그 아들이나 사이나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연고도 없으니까 거기 간들 뭐 그렇죠. 그러나 이제 나로서는 여기가 딱이다. 내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는 바로 이곳이다. 하고서 여러 군데 거주시설을 찾아갔는데 이력서 갖고 찾아가고 원장님들을 만나서 나 일하고 싶다. 안 써주는 거예요. 악을 봤더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티오가 없는 거야. 학교라고 있는데 교사가 없고 보건소라고 하는데 의사가 없는 거하고 똑같죠.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월급 안 줘도 괜찮다. 월급 안 줘도 괜찮고 나는 일하고 싶다. 그래다가 이제 우여곡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서울의 어느 공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회복지사 정석이 되겠습니다.